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쉽게 설명하는 소장 부시맨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라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흔히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절차라든지 잘 헷갈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고 보시면 뭐 소재지, 건물, 매매 대금, 잔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소유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도자하고 매수인하고 이제 인적사항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인적사항을 받아서 미리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 놓습니다. 작성을 해 놓고 오시자마자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특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미리 특약을 작성해서 이제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보내드리고 혹시 더 필요한 거 있는지 아니면 삭제할 게 있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다 하고 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면 서명만 하고 조금 빨리 끝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인적 사항을 달라고 하면 조금 경계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뭐 굳이 계속 달라고는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셔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뭐 주민번호도 적어야 되고 적을 것도 많겠죠. 혹시나 오타 나오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꼭 특약에 소장님 특약에 뭐 들어가는지 한번은 꼭 체크해 보시고 미리 보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 매도인이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서 맞은편에 앉겠죠. 맞은편에 앉자마자 제가 계약서를 보내드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 이제 표제부라고 해서 표제부 각그 울구로 나누는데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표시, 이제 건물 생년월일, 면적 같은 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최초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종 소유자는 누구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이제 흔히 대출은 있는지, 담보는 했는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보면 요약,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소유자는 누군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앉자마자 계약서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인데 그 전에 보내드릴 게 그겁니다.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등기 권리증,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정말 맞는지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죠?를 보여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유자겠죠. 정말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내가 원하는 목적물, 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맞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출력 일시 2023년 3월 14일 10시 23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계약하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3월 14일인데 등기부 등본에는 뭐 3월 11일 거가 있다든지 12일 게 있다든지 그 전게 있으면 여기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지금은 대출이 없는데 대출이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날짜에 계약하는 시간에 얼추 맞는 등기부 등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수자 매도인은 앉자마자 신분증을 꺼냅니다. 신분증을 꺼내고 내 신분증은 내가 매수인이라 가정하면 매도인한테 주고 매도인 신분증은 이제 저한테 매수인한테 주게 되겠죠. 그래서 각자 확인합니다. 자, 먼저 자기 인적사항이 틀린 게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 제가 매수인이라면 매도인 인적사항이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그겁니다. 그게 틀리면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확인됐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차례대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읽어줍니다. 자,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읽어줘야 되는 건 의무고요. 자, 소재지는 이러하다. 그리고 토지, 뭐 면적, 소유권, 대지권의 종류, 면적 이런 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소재지 요게 우리가 봤던 등기부 등본하고 일치하는지 체크하시고요. 나의 매매 목적물 대상이 맞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면적이겠죠. 이게 전용 면적인데 나의 전용 면적은 이게 맞는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전용 면적을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뭐 대출 관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임도 대출 관련 세계 최초 디지털 대출 관련 때문에 면적이 크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은 꼭 체크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물어보겠죠. 가계약금 넣기 전에.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럼 매매대금. 내가 원하는 매매대금이 우리가 계약했던 매매대금이 맞는지, 그리고 계약금은 맞는지, 그리고 잔금은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 2억 2,700만 원이다. 750만 원이고 계약금이 2,200만 원인데 계약금 넣기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를 통상적으로 입금하는데 뭐 법률상 얼마 입금해라 그런 것도 없고요. 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10%를 우리가 계약금으로 하는 거지 5%부터 10% 사이 정도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걸 수도 있겠고 많이 계약금을 많이 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혹시나 시장이 상승장이 왔다. 상승장이 왔는데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잔금일이 2달 뒤에 잔금을 하는데 2달 뒤에 잔금을 하는데 2달 동안 너무 많이 상승이 될 것 같아. 염려스러우신 분들은 뭐 10% 하고 20만 원 걸게요. 20% 걸게요. 또는 30% 걸게요. 할 수도 있겠죠. 협의하는 문제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 잔금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잔금일은 언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늘 보시면 아까 등기부 등본 날짜가 보시면 3월 14일이었습니다. 3월 14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3년 3월 14일, 2023년 3월 14일.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자, 이 날짜에 기명 날인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 이 날짜가 맞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특약 중에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특약이고요. 이 밑에는 제가 적은 특약이겠죠. 특약 중에 중요한 것만 꼭 체크해야 될 것만 적겠습니다. 자, 5조에 보시면 계약이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이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2,700만 원을 거래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뭐 2달 뒤에 3억이 돼버렸어. 그럼 2천만 원 뭐 돌려주고 배배상 해버리고 3억에 팔아도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약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많이 물어보세요. 혹시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뭐 매도인의 사유일 수도 있고 매수인의 사유일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가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의사대로 계약이 파기됐으면 중개보수는 드려야 됩니다. 입장에서는 계약도 완성 안 됐는데 계약이 끝이 안 나는데 왜 중개보수로 달라고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인중개사 가실이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계약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 계약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가실 없는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가실이 없으면 계약이 완성은 계약서 적으면 계약이 완성이라고 지금 중개법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꼭 지급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뭐 계약 당일날 주는 사람도 있고 계약 뭐 잔금일날 주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협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특약사항의 중요한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자, 4번. 현 시설물의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과의 별개로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 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솔직히 집을 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정말 많이 보는 3번, 3번, 뭐 그냥 정말 한 번 보고도 계약하시는 분도 많고요. 안 보고도 계약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러 왔다가 꼼꼼히 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꼼꼼히 확인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2번 정도 보시고 많이 보면 3번 보시고 계약을 하는데, 혹시나 매도인한테 계약을 할 때, 내가 계약을 할 때 내가 매수인이었다면 매도인한테 혹시나 다른 하자가 있나, 타일이 깨졌다든지 뭐 보일러 누수라든지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누수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뭐든지 문제가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없다고 했을 때는 이런 특약이 이제 발견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특약도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계약서 할 때는, 계약할 때는 아무런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근데 잔금일날 근저당에 빼곡히 있습니다. 빼곡히 있죠. 빼곡히 있으면, 자, 내가 매매 대금 2억을 줬는데 이분은 2억에 대해서 KB 시세가 2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2억에 대해서 70을 대출하고 1억 4천이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을 하지 마라. 그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담보 제공 시 잔금일날 상환하고 말소하는 하기로 한다. 이렇게 요 정도는 적어놔야지 이제 잔금일날 별 탈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 다 읽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제 인적사항을 다 받고 계약서를 적고 특약사항을 적고 뭐 사전에 보내주냐고 하냐면, 그래야지 스무스하게 계약 당일날 다들 바쁘신데 스무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약서 하나 더 첨부해달라고 하면 다시 또 프린트를 해서 또 적고 프린트를 해서 바쁘죠. 프린트 한두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특약만이라도, 인적사항은 안 주더라도 특약만이라도 매도인 매수인은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특약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확인설명서라고 해서 또 읽어주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의무입니다. 그것도 의무인데,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뭐 건폐로는 어떤지, 뭐 대출이 있었는지, 소유권 위에 권리는 뭐가 있는지 좀 상세히 적는 건데, 굳이 계약서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고, 자, 그리고 하기 설명 그렇게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럼 이제 매수인은 이제 계약금 2,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되죠. 그다음 우리가 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했을 겁니다. 가계약금 빼고 이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입금된 거 확인하고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뭐 매도자, 매수인, 뭐 매수인, 매도인, 그다음 공인중개사 셋이 있으면 여기 세 장을 겹쳐서 간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계약은 별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고 소유자만 잘 체크하긴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별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로 적극 회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